강호야, 거기서 있지만 말고 빨리 물 좀 가져와. 아버지의 호통이 여름 햇살만큼이나 뜨겁게 내리꽂혔다. 33, 결혼은커녕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강호는 묵묵히 물통을 들고 밭둑을 걸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땀이 작업복을 흠뻑 적셨다. 어휴, 우리 막내는 참 착해. 형들은 다 도시 가서 돈 벌고, 누나들은 시집 가서 잘 사는데.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에 강호의 가슴이 뜨끔했다. 팔남매 중 막내. 형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누나들은 다들 좋은 데 시집 갔다. 명절 때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내려와 부모님께 용돈, 봉투를 건네는 그들을 보면 강호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엄마,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그래. 우리 강호도 나중엔 좋은 일 있을 거야. 나중엔. 그 나중은 대체 언제일까? 강호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어느 시골 노총각의 인생 역전 이야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트럭 한 대가 밭 앞에 섰다. 수확한 배추를 실으러 온 중개인이었다. 이번 달 용사는 어때요? 그럭저럭이지. 근데 값은 또 떨어졌다던데. 어휴, 요즘 다들 힘들어요. 이거 하나 팔아봐야. 강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배추를 날랐다. 몇 달을 땀 흘려 키운 배추가 트럭에 실렸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부모님 주머니로 들어갔다. 강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강호는 스마트폰을 켰다. SNS에는 대학 동창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결혼식 사진, 아이 돌잔치 사진, 해외여행 사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던질 용기조차 없는 자신이 한심했다. 강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2년 후 겨울이었다. 어머니가 먼저 가셨다.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석 달 뒤 아버지도 어머니를 따라가셨다. 장례식장에는 형들과 누나들이 모두 모였다. 한복 입은 여자들의 울음소리,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의 무거운 한숨.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강호야, 집안일 내가 좀 정리해. 우린 서울로 올라가야 해. 밭은 어떻게 할 거야? 팔 거면 연락해. 부모님 제사는 너희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차가운 말들만 남기고 그들은 떠났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강호는 부모님의 방문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장롱, 낡은 이불,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속에 자신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강호는 웃을 수가 없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창밖으로 보이는 밭. 평생을 바쳤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땅을 바라보며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는 정말 끝이야. 봄이 왔다. 하지만 강호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을 입구의 빈 건물을 보고 있었다. 학원이라?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다. 농사만 지었던 자신이 무슨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 시골 마을에는 학원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들은 읍내까지 1시간씩 차를 타고 다녔다. 한번 해보자. 실패해도 지금보다 더 나쁠 순 없어. 강호는 형들에게 빌린 돈으로 건물을 임대했다. 낡은 책상과 의자를 사고 화이트보드를 걸고 형광등을 달았다. 그리고 선생님 구인 공고를 올렸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역시 안 되는 건가? 포기하려던 그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수학 선생님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달랐다.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전화와도 달랐다. 맑고 차분하고 뭔가 따뜻했다. 아, 네.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네, 내일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아, 근데 여기 시골이라 좀 외진 곳인데. 괜찮아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끄는 강호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냥 전화 목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왠지 모를 기대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강호는 새벽부터 학원을 청소했다. 바닥을 닦고 책상을 정리하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깨끗이 닦았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몇 번이나 빗었다. 왜 이러는 거지, 나?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다. 강호는 학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마을 버스가 멈춰 섰고 한 여자가 내렸다. 순간 강호는 담배를 떨어뜨렸다. 긴 생머리, 단정한 블라우스, 깔끔한 청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 강호는 30세까지 살면서 저렇게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저기, 혹시 희망학원 맞나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강호는 황급히 담배를 끄고 여자를 맞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뻤다. 화장기 없는 얼굴, 조용한 미소, 똑바로 자신을 보는 눈빛. 안녕하세요. 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호고요. 아, 원장입니다. 저기, 들어오세요. 면접은 엉망이었다. 강호는 지은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고 지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수학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네? 좋네요. 이력서 보셨죠? 지방대지만 수석 졸업했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조금 당황한 듯 물을 마셨고 강호는 손에 땀을 쥐었다. 저기, 합격인가요? 네. 아, 네. 당연히 합격입니다. 너무 빨리 대답한 탓에 지은이 웃음을 터뜨렸다. 면접 질문이 이게 다예요? 아, 저도 이런 거 처음이라서. 솔직한 대답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은은 희망학원의 첫 번째 선생님이 되었다. 일주일 후 학원이 문을 열었다. 처음엔 학생이 5명뿐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수업은 소문이 났다. 차분하고 명확한 설명, 학생 하나하나를 챙기는 세심함. 한 달 후에는 10명, 2달 후에는 20명. 학원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강호는 매일 학원에 나와 지은의 수업을 지켜봤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설명하는 지은, 학생들에게 웃어주는 지은, 늦게까지 남아 숙제를 채점하는 지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나고 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저녁 살게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을 유일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원장님은 왜 학원을 차렸어요? 지은의 질문에 강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뭔가 달라지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멋지네요. 네, 변화를 선택한 거잖아요. 쉽지 않은데. 지은의 말에 강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자신을 멋지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선생님은요? 왜 이런 시골까지 오셨어요? 저도 도망쳐 온 거예요. 도망이요? 도시가 싫었어요. 너무 빠르고 너무 복잡하고 여기는 조용하고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순간 강호는 알았다. 이 사람이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강호와 지은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마을을 산책했다. 말없이 걸어도 편한 사이,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이. 어느 날 밤 학원에 둘만 남았을 때였다. 지은아, 강호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지은은 놀란 듯 그를 쳐다봤다. 너 좋아해. 시골 노총각이고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정말 좋아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하지만 그 행복에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었다. 겨울이 왔다. 지은은 요즘 자주 아팠다. 어지럽고 메스꺼웠다. 지은아, 병원 가봐. 내가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좀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다. 결국 지은은 혼자 병원에 갔고 그날 저녁 강호를 불렀다. 강호 씨, 저 임신했대요. 강호는 얼어붙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 네, 8주래요. 지은아, 강호는 지은을 꼭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결혼하자. 내가 평생 책임질게. 지은은 강호의 품에서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은은 부모님께 전화했다. 엄마, 나 얘기할 게 있어. 응, 뭔데?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 뭐? 뭐라고? 엄마 진정하고. 너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애 아빠가 누구야? 학원 원장님이야. 우리 결혼하려고. 결혼. 너 지금 정신 나갔구나. 당장 아이 지우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 난 지울 수 없어. 이미 이미 뭐가 이미야? 너 그 남자 뭐 하는 놈인지 알아? 착한 사람이야. 나를 정말 착하긴. 나이 먹도록 농사나 짓다가 이제 학원 차렸다며? 그런 놈한테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지은의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엄마는 너 지방대 보낼 때도 뭐라고 했어? 그래도 수석 졸업했잖아. 그 머리로 뭐든 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당장 아이 지우고 학원 그만두고 집으로 와. 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다음 날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은아, 아빠다. 아빠, 엄마 말 들었어.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응, 아빠는 말이야. 내가 행복하면 됐어.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서. 나 알아. 엄마, 성격 알잖아. 그래도 내 엄마야.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지은은 이미 결심했다. 아빠, 나 집 나갈 거야. 뭐? 이미 내 몸은 변했어. 그리고 강호 씨와 함께 살고 싶어. 지은아, 그렇게 성급하게. 아빠, 나 이제 어른이야. 내 선택에 책임질게. 전화를 끊고 지은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사진 앨범 하나. 강호는 지은을 데리러 왔다. 정말 괜찮아? 응, 이제 우리 둘이야. 차는 조용히 시골길을 달렸다. 백미러에 비친 지은의 집이 점점 멀어졌다. 석 달이 지났다. 지은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결국 강호가 직접 지은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지은의 어머니가 고함을 질렀다. 당신이 그 놈이구만. 우리 딸 망친 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진심? 진심이면 다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철도 없이. 강호는 고개를 숙였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아이 지우게 하세요. 그럼 용서해 줄게. 그건 안 됩니다. 뭐? 이미 4개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다. 당신 딸을 책임질 수 있어요? 네, 목숨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은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결혼은 해야겠지. 여보, 그만 울어. 당신도 참. 이게 말이 돼요. 이미 벌어진 일이야. 애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될 건데. 결국 상견례가 잡혔다. 하지만 평화로운 상견례가 될 리 없었다. 상견례 당일 강호는 형들과 함께 식당에 도착했다. 야, 긴장하지 마. 우리가 다 있잖아. 고맙다.
형,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지은의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다. 강호는 불안했다.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1시간이 지났을 때 식당 문이 열렸다. 지은의 아버지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지은과 저게 뭐야? 강호의 형이 중얼거렸다. 지은의 어머니가 평상복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왔던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의 형들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지은의 어머니는 냉랭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시작하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는 젓가락도 들지 않았다. 저희 지은이 잘 부탁드립니다. 강호의 큰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달 부탁은요. 제 딸 인생 망쳐놓고 어머니! 지은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나이 30 넘도록 농사나 짓다가 이제 학원 차려서 우리 딸 꼬셨잖아. 어머님, 그건 당신,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이 목에 걸려서. 지은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이 결혼 인정 안 해요. 절대로. 여보, 지은의 아버지가 말렸지만 어머니는 식당을 나가려고 했다. 그때 강호가 벌떡 일어나 지은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어머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지은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지은이를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식당이 조용해졌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고 강호의 형들도 숙연해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강호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요. 어머님, 알았어요. 해봐요. 근데 지은이가 불행해지면 그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호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그날 결혼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상견례의 충격 때문이었을까? 집으로 돌아간 지은의 어머니는 며칠간 알아누웠다. 엄마. 괜찮아? 지은이 병문안을 왔을 때 어머니는 돌아누웠다.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엄마. 너 정말 행복할 거지? 응. 그럼 됐어. 가봐. 지은은 어머니의 등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힘들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선택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강호와 지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응. 신혼집은 도시의 작은 원룸이었다. 시골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기회는 도시에 있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다. 아빠야, 우리 아들. 강호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생활비, 분유값, 기저귀값.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다. 지은아, 내가 일 더 해야 할 것 같아. 괜찮아. 나도 곧 학원 다시 시작할 거야. 강호는 공사판으로 향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어느 날 현장 소장이 강호를 불렀다. 강호 씨, 일 잘하네. 우리 회사로 정식 입사 안 할래? 정말요? 월급도 괜찮게 줄게. 생각해봐. 강호는 그날 밤 지은에게 달려갔다. 여보, 나 정식 직원 된대. 정말 축하해. 두 사람은 좁은 원룸에서 껴안고 울었다. 아이도 따라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행복한 울음이었다. 2년이 흘렀다. 강호는 현장에서 인정받았다. 성실하고 꼼꼼하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다. 그는 현장 팀장으로 승진했다. 강호 씨, 다음 달부터 새 프로젝트 맡아줘. 감사합니다. 월급이 올랐다. 처음으로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학원에서 시작했지만 그녀의 실력은 소문이 났다. 학생들이 줄을 섰다.
선생님, 저희 아이도 좀 봐주세요.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지은의 학원은 이제 대기자가 50명이었다. 3년이 더 흘렀다. 강호는 결심했다. 소장님, 저 독립하려고요. 독립? 제 건설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현장 소장은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돈 필요하면 말해. 고맙습니다. 강호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강호건설. 간판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은 빛났다. 처음엔 작은 일만 들어왔다. 주택 수리, 인테리어 공사. 하지만 강호는 최선을 다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뛰어다녔다. 사장님, 일 정말 깔끔하시네요. 다음에도 꼭 부탁드릴게요. 입소문이 났다. 일이 점점 많아졌다. 직원을 뽑았다. 트럭을 샀다. 사무실을 넓혔다. 5년 후, 여보, 나 큰일 났어. 강호가 퇴근하자마자 지은에게 말했다. 왜? 무슨 일인데? 아파트 재건축 공사 입찰에 우리 회사가 뽑혔어. 그게 왜 큰일이야? 잘 된 거잖아. 금액이 50억이야. 지은의 눈이 커졌다. 50억. 근데 걱정돼. 내가 할 수 있을까? 지은은 강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알아.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재건축 공사는 힘들었다.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자재가 늦게 들어오고 날씨가 나쁘고 인부들이 싸우고. 하지만 강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었다. 사장님,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면 지은이 따뜻한 밥을 차려놨다. 많이 힘들지? 응. 근데 행복해. 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좋아. 지은은 강호를 안았다. 그의 어깨에서 흙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가 좋았다. 공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발주처에서 감사패까지 받았다. 강호건설 앞으로 자주 일하고 싶습니다. 강호는 웃었다.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다음 공사 계약서. 회사는 점점 커졌다. 직원이 20명, 30명, 50명으로 늘었다. 사무실을 빌딩으로 옮겼다. 강호건설은 이제 지역에서 알아주는 건설사가 되었다. 10년 후, 아빠, 나 대학 합격했어. 아들이 소리쳤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훌쩍 커 있었다. 진짜? 어디? 서울대. 강호와 지은은 아들을 안았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강호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자신처럼 열심히 살고 있겠지. 지은이 뒤에서 다가와 강호를 안았다. 뭐 생각해? 그냥 옛날 생각. 어떤? 시골에서 혼자 막 살던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몰랐고, 지금은? 지금은 행복해. 너랑 우리 아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꿈만 같아. 지은은 강호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야, 내 덕분이지.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시골 밭에서 혼자 있었을 거야.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다음 날 강호는 오랜만에 시골을 찾았다. 부모님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강호는 소주잔을 따랐다.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고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좋아하셨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강호는 알았다. 부모님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이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어요. 강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일어서서 산을 내려왔다. 차를 타고 도시로 돌아가는 길, 100m에 비친 시골 마을이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 풍경은 강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강호를 지은과 아들이 맞았다. 아빠, 오늘 엄마가 엄청 맛있는 거 만들었어. 그래? 뭔데? 비빔밥. 식탁에는 정갈한 비빔밥이 놓여 있었다.
강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아빠, 그거 알아? 엄마가 아빠 만났을 때 이야기해줬어. 뭐라던데? 아빠가 면접 볼 때 엄청 떨었대. 그리고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강호와 지은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랬지. 아빠가 너무 긴장해서. 근데 엄마가 그랬어. 아빠 눈빛이 진실했대. 그래서 믿었대. 강호는 지은을 바라봤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고마워. 뭐가? 나를 믿어줘서. 지은은 웃으며 강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였잖아. 그래. 함께. 그날 밤 세 식구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며 웃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 안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15년 후 강호건설은 이제 중견기업이 되었다. 직원만 200명, 연 매출 500억. 지은의 학원도 분원이 3개나 생겼다. 아들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갔다. 딸도 태어나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강호와 지은은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여보, 우리 잘 산 거 맞지? 지은의 질문에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정말 잘 살았어. 후회는 없어? 단 한순간도 없어. 너를 만난 것부터 모든 게 완벽했어. 지은은 강호의 팔짱을 꼈다. 나도 그때 시골로 내려간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다. 마치 시간처럼. 여보, 우리 이제 늙었네. 그러게. 벌써 50대야. 근데 말이야, 응? 더 행복해진 것 같아. 나이 먹을수록. 강호는 웃었다. 그리고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건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응, 함께. 저 멀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강호는 생각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힘든 순간도 있었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겠지. 인생은 결국 선택이야. 그리고 노력. 그리고 사랑. 강호는 다시 지은을 바라봤다. 주름이 생긴 그녀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한강의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다. 시골 노총각이었던 강호. 도시에서 도망쳐온 지은.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 함께 꿈을 이뤘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역전 인생이었다.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